이별한 지 한 달도 넘게 지났어요. 어떻게 매일의 감정이 다를 수가 있는지 어떤 날은 슬퍼하고 어떤 날은 화를 내고 어떤 날은 잔뜩 미워했어요. 어느 날은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즉흥적으로 을왕리에 바람을 쐬러 갔는데요. 넓고 트인 바다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에 썰물일 때 가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도착하니 넓은 바다에 노을이 물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예뻤어요. 가지고 온 돗자리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는데요. 그렇게 3시간을 멍하니 바라만 봤던 것 같아요. 웃긴 건 바다를 보면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펑펑 운 거 있죠? 고속도로를 타야 해서 도연아 그만 울어. 울면서 운전하면 위험해. 정신 차려. 이러면서 돌아왔어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를 잡았었거든요. 처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 부정하고 울면서 일단 주말에 보면서 얘기해 라고 상황을 정리하고 집에 있는 심리책을 꺼내 읽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노력할 생각으로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중간 과정은 많이 생략할게요. 저는 결국 그 친구와 헤어지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마음 정리, 감정 정리를 하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데에만 한 달이나 걸렸어요. 헤어지는 한 달 동안 저는 많은 감정을 겪으며 힘들어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중 제가 온전히 기억하는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는 저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중 첫 번째는요. 후회 대신 회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 이야기로 설명해드리자면 그 친구와 만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아픈 기억으로 남기기보다는 회상을 통해 그 시간을 좋은 추억으로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기자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을 헤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대부분 헤어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며 자책하잖아요. 혹은 내가 그 새끼 왜 만났지? 하며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후회하면 계속 힘들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거 계속 반복되면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내 잘못, 그 아이의 잘못만 생각날 거예요. 저는 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후회하는 모든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추억을 부정하는 게 싫었어요. 정말 이 문장 덕분에 생각을 고쳐 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 후회하지 말자. 좋은 기억만 가져가자. 아파하더라도, 정말 헤어지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말자. 저는 바로 헤어짐을 받아들이진 못했어요. 오히려 책을 읽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동시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두 번이라도 잡아봐야 제가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쯤 저는 또 다른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심리 이론이나 좋은 내용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읽다 만난 새로운 문장.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은 서로 다르다. 이 문장을 설명해드리자면요. 상대방이 주는 100%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말하는 방식, 형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나에게는 70% 또는 50% 심하면 아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100%가 느껴지지 않는 사랑이어도 충분히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해야 상대방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는 100%의 사랑이 있다 한들 상대방은 그만큼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해요. 서로가 원하는 형태로 사랑을 주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랑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주는 사랑을 알아줘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읽고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랑을 주고 있었구나. 우리는 사랑의 형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구나. 그걸 알았으면 더 느끼려고, 더 표현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 알아서 너무 아쉽다. 저는 이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별했다고 헤어지자마자 친구들한테 연락 돌리는 게 좀 어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은 여전하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흘려들어주세요. 여하튼 저는 이별하고 며칠을 혼자 안고 갔는데요. 정말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던 날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책에서 이 문장을 마주하게 됐어요.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나중에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저 이 문장을 읽자마자 거짓말 안 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때 혼자 카페에서 책 읽고 있었는데 숨죽인 채로 몇 분을 울었어요. 나 많이 힘들구나. 지금 위로받고 싶구나. 도움받고 싶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많은 고민 끝에 생각나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들은 따뜻하게 연락을 반겨줬고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받으면서 슬픔을 덜어내고 왔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저는 결국엔 헤어졌지만 이별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있을 때 같이 성장하면 좋잖아 라는 생각으로 붙잡기도 했지만요. 이별이 주는 배움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별이 없었으면 많은 책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별하기 전에는 브랜딩, 마케팅 관련 책 위주로만 책을 읽었었는데 이별이란 걸 하게 되니 에세이, 심리, 철학 책을 읽게 되고 내가 어땠었지? 무슨 의미였을까? 하고 관추함을 읽더라고요. 독서를 하고 내 생각을 기록하고 창작물로 만들어내다 보니 마음 정리, 감정 정리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잊을 거야. 너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며 사실을 외면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아이가 왜 그랬을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록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겠지만 분명 처음보다는 나아질 거예요. 제가 이별을 완전 극복했다고는 아직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만들다 울컥하기도 했거든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감정이지만 열심히 제 일을 하다 보면 그 감정이 잠시 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숨은 틈에 이 정도 마음 정리했으면 됐다. 이제 내 일을 하며 달려보자 라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는데요. 나를 공부하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SNS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를 공부하면 나를 잘 알 수 있고 잘 알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는 순간들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행복을 더 자주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를 공부하는 게 어떤 거냐고 하면 제가 이별을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저를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건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면 좋을까? 등등 이렇게 본인에게 단추하는 과정들이 나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를 공부하는 독서 모임을 기획해서 수요조사도 받았어요.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을 예정인데요. 혹시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관심 있다면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고 참여비는 이번 기수 한정 무료랍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독서 모임 신청 폼이 열렸을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별 후 독서하며 챙긴 문장들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이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꼭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